바로 김혜경 씨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부터 바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변인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뭐 많은 그 예상이 있었죠. 사실은 관심이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 그렇죠. 그 당사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많이 관심이 쏠려 있었지만 저는 오늘도 중요하고 어. 29일 날 있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도 중요해요. 29일도.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종범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범은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종범격인 사람한테 9년 6개월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2심에서 얼마 나오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나중에 어. 언제까지 주소를 달리해서 살아야 될까, 거소를 달리해서 이제 그게 네네. 나오거든요. 일단 이제 네네. 보는데 첫 스타트라고 볼 수 있는 김혜경 씨 재판 결과가 150만 원 벌금형. 네네. 이거는 의미가 있죠. 어. 사법부가 그래도 네네. 뭐 다른 뭐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또 법관의 양심에 따른 그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일단 외압에 굴하지 않고 네.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말씀이고요. 검찰은 일단 300만 원 벌금을 네. 구형했었는데 150만 원이 선고가 됐으면은 일반적인 딱고 뭐라고 할까요? 검찰이 구형한 거의 절반 정도 선고가 나오는 그렇게 나온 것 예, 이게 같아요. 이제 300만 원이 의미가 있는 게요. 네. 검찰 구형량이 300만 원이라는 게 배우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네네. 당사자가 당선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보조금, 선거 보조금 이런 것도 이제 토해내야 되는 그 그렇죠. 상징적인 금액이에요. 당사자는 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본인은 100만 원, 그렇죠. 배우자는 300만 원이 기준인데 음. 일단 뭐 그래서 300을 구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거라 그렇죠. 당해 선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 이후에 있었던 이재명의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거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가 어렵다. 설령 300이 나왔더라도 네네. 이재명의 국회의원직과는 관련이 없다. 아. 다만 그 300만 원은 민주당이 물어내야 할 460억 400 뭐 34억 뭐 가까이 하여튼 된다는. 뭐 400억 넘는 네. 400억이라고 하죠. 네. 그거에는 그 발동이 가능한 형량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150 나왔으니까 이거는 네네. 뭐 무슨 뭐 10만 얼마라고 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작은데 말이 되냐라고 민주당이 얘기하지만 네네. 1원을 1초 동안 뺐다 넣어도 횡령이에요. 배임도 되고. 그렇죠. 네, 넣었다 빼도. 음. 그러니까 이 법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주장, 이거를 법원이 확실하게 네네. 배격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물론 이제 300만 원이 선고가 됐으면 뭐 민주당이 또 천막 당사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또 결과도 네. 있었겠지만 그건 뭐 내일도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내일도.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법원이 얘기했던 게 박종호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이게 그 선고를 한 2번 가까이나 좀 미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2번 정도 미뤄가지고 자기가 이제 약간 좀 수사를 하듯이 관련된 이제 그 금융기관들한테 정보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게 해가지고 일단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 선고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범행을 부인하고 이 배소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개전에 정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법원 용어.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뉘우치는 않는. 사정이 없다. 그렇죠. 반성을 안 하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성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이게 그러면 저희가 좀 질문이 되는 게 요 재판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영향을 안 주겠지만 예. 근데 이 법원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쉽게 말하면 법원의 분위기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내리는 판단의 기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또는 그렇죠. 뭐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게 금액이 적다. 몰랐다지 않느냐. 배 씨도 김혜경 여사가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다. 금액이 적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김문기 몰랐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이냐.
중요한 게 고의로 그랬냐는 거예요. 고의가. 자, 그럼 고의 여부를 어떻게 모릅니다. 솔직히 뭐 요 속에 들어가 봐야 알지. 그러나 그렇죠. 네. 적어도 백현동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국토부와 오갔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협박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때 발언은 당연히 선거를 의식한 고의라고 볼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법원에서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조차 법적 판단하고는 거리가 좀 멀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내일 검찰이 이제 징역 2년 구형했잖아요. 네. 얼마 나올까? 징역 구형하면 꼭 징역이 나오냐?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렇죠.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소소하게 뭐 벌금 300 정도 아니면 200 정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징역 1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처럼 징역 80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중형에 가깝다고 봐요. 벌금이 나오더라도 200이나 네네. 300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김혜경 같은 경우도 검찰은 300만 원 구형하고 법원이 150만 원을 선고했으니 이재명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재명은 벌금을 구형한 게 아니라 애당초 징역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벌금을 선고한다라고 해도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봐요. 거죠. 거기다가 네.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네. 민주당이 400억 넘게 토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원내 일당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또 상황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돈 많아요. 당사만 해도 400억이 넘어요. 아, 당사 그렇게 비쌉니까? 예, 현금 와. 시제금 현금만 뭐 400 얼마 갖고 있다 해서 합치면 900억 정도 와, 돈 많네요. 부동산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낼 수 있단 말이죠. 뭐 무슨 충분히 내겠네. 민주정체 한 날개가 꺾이고 이런 거 오바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상정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 날개가 4개 있네요 이미. 그렇죠. 네. 그런 거 가지고 뭐 법원이 그러네. 이거 민주당 망하겠네, 부도나겠네 해서 그럼 깎아주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좀 우픈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은 아직 당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 당사 샀잖아요. 샀습니까? 그 지금 그 여의도에 있는 그 당사가 까만색 건물. 예. 그거 저희 거예요? 예, 그걸 샀어요. 와. 대출 끼고 근데 이제 대출 거의 다 갚았죠. 네.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샀어요. 진짜요? 대출 끼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잘한 거죠. 그러네요. 일단 남중 빌딩이라고. 예. 그렇죠. 그 되게 좀 멋들어진 건물이 있는데 어쨌거나 민주당은 일단 건물만 하더라도 400억 가까이 되고 현금도 있으니 충분히 434억을 토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근데 김혜경 씨 그 얘기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그 법인카드를 이제 그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네네. 그건 아직도 기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죠. 네. 뭐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이게 있고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공무원인 배모 씨를 그렇죠. 완전 몸종처럼 쓰고 그다음에 경기도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써야 할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뭐 먹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재판 받으면서 몰랐다 뭐 울고 뭐 지지자 동원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창피해요. 배소연 씨도 뭐 나가서 이제 막 울었다 하고 그런 배소연 씨를 바라보면서 김혜경 씨가 이제 하늘을 또 쳐다보며 눈물을 머금었다는 그런 이제 또 전언이 하늘을 있더라고요. 쳐다보는 것도 그 연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그럴 거야. 네. 진짜 뭐 됐네. 그렇죠. 이제 짜치게 이게 뭡니까? 진짜 네.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일단 김혜경 씨 변호인인 김칠준이죠. 김칠준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김칠준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죠.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이번 판결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다음 재판은 더 세요. 그러니까요. 반소의 힘이 더 없죠. 판사가 이 얘기는 재판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앞에 나와야죠.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우리 주장을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 정도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얘기는 지지자들이 막 해야죠.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2심 물론 재판분 다르지만 고법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김칠주 변호사 나오면은 우리가 1심을 추론이라고 생각한 거 변호인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법관도 사람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이화영 씨 변호인들도 똑같은 좀 약간 뭐 조폭인지 이렇게 좀 구분 안 될 그렇죠. 정도로 강압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화영 9년 6개월 나왔을 때 네. 이화영 측 변호인이 나와서 막 사자우를 토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네. 이화영 또는 이 민주당 쪽 재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변호인을 탄핵해라. 변호를 잘못하니까 무능하니까 9년 6개월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싸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배틀그라운드는 법원이에요. 그렇죠. 검사에 맞서 싸울 거면 변호인이 하고 심판을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관의 심판을 딱 보면서 뭔가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정에서 뭐 대박 졌어. 한 TKO로 졌단 말이에요. 9년 6개월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대로 가면 이화영 이분 한 60 훨씬 넘어 거의 저 이분이 80 가까이 될 80 가까이 때까지 살아야 되죠. 돼요. 육사인가 이러더라고요. 63년생이니까. 그러면은 변호인이 변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밀하게 분석을 하고 변호인을 바꿀 건지 전략을 바꾸고 이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런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뭐 재판이 잘못된 그럼 뭐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까? 어떡하자고 판사를 뭐 다시 뽑아?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변호인을 차라리 탄핵하는 게 낫네요. 제가 이화영 측 가족이라면 네네. 변호인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 와이프분께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9년 6개월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변호사를 또 붙여준 분이다 보니까 그렇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거기는 뭐 재판이 참 유례 없이 네네. 와이프가 법정에서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야. 진술 오락가라고. 제 이화영 부지사가 제일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 지금 감옥에서 솔직히 자기 보호도 안 해주고 당이. 그렇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남은 건 9년 6개월인데 2심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 확정된 대법원 사실심이에요. 그렇죠. 법률심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사실관계 갖고 다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화영은 가서 누굴 만난 거고 돈을 주려고 했던 거가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며칠 안 남았어. 9년 6개월. 어떡하냐고. 9년 6개월 2심에서도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면은 이화영 씨는 거의 한 70대 한 70대 초중반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이 사실 제일 황금기 아닙니까? 60대 이때가. 그렇죠. 자기는 본인은 이제 의원은 옛날에 하고 더 이상 못 했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생각 했겠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상상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사면복권 될 거고 그러면 내 나이가 얼마고 그 뭐라도 하고 민주 동지들의 힘을 얻어 뭐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사는 곳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일반적이지 않죠. 안 될 겁니다.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은 어려워요. 곳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 측에서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변호를 했던 내용이 너무 이게 좀 아까 전에 이제 뭐 김칠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추론에 의한 선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거든요. 그럼요. 각자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분의 주장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박 부장 판사가 포스기의 내역까지도 확인해가지고 현금 결제가 안 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누가 결제를 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건데,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밥을 먹고 일반적으로 누가 결제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질문이 자꾸 이렇게 막다 보면은 이게 비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형적으로 걸린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기소는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했던 행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약 처방도 대신 받아가지고 뭐 문고리에 걸어놓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렇죠. 이것도 감지덕지예요. 그렇습니다. 참 진짜 밥을 먹고 누가 결제했는지 모르면은 그건 먹튀죠. 그럼요. 네, 먹튀인 건데 참 근데 이게 박정호 부장판사가 저는 좀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게 박 부장판사가 먼저 이렇게 좀 포스기 내역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확보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니까 이게 수사 과정에서 더 치밀했으면 그러니까요. 더 확실하게 이 반대파들 논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게 있었을 거다는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150만 원 나왔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사법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오늘 또 윤미향, 그렇죠. 윤미향도 1년 6개월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임기 다 끝나고 이렇게 그렇죠. 돼서 당선 무효 해당하는 게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결국 다 그냥 그렇게 돼요.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윤미향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살 날이 많은데. 그렇죠. 지난번에 저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 용산 CGV에서. 아이고 이 네. 영화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 영화 싹 내용이 날라갔겠네. 그 윤미향 씨가 이제 그 패거리로 같이 와가지고 무슨 또 이상한 영화 뭐 또 그걸 상영회 같은 거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 가서 네. 보셨구나. 그거 이제 보고 나오는 거를 저랑 이제 또 마주쳐가지고 인증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미향 씨 앞으로 이제 뭘 할까요? 그러니까요. 법원에서까지 딱 했는데 더 똑같은 활동을 하고 살까요? 그 활동을 계속하면 저거 사기 같은데 이런 그렇죠. 세간의 시선을 받을 텐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도 쫄 겁니다. 그게 마음의 감옥이에요. 그렇죠. 이재명도 지금 속으로는 쫄고 있겠죠. 오늘 이제 난리 났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뭐 이따 소개하시겠죠. 네네, 뭐 해경아 사랑해 뭐 별짓 다 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심리 상태를 너무너무 잘 드러내줘요. 네네네. 우리 막 이게 뭐한 짓이야. 네, 너무 미안하다, 사랑하다, 뭐 이런 또 그래, 러브레터. 내가 정치 안 했으면 네가 이럴 일이 없을 텐데 네. 출마를 안 했으면은 됐지. 네, 그렇다고 정작 또 이제 김혜경 씨를 위해 가지고 대선을 포기할 분도 아니잖아요. 절대 안 돼. 여기서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출마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그렇죠.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집권도 실패하고 뭐 그렇겠지만 그럼 이 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9년 6개월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저 선거법 이거 징역 안 나온다고 칩시다. 네. 벌금이라고 치더라도 남은 재판이 3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동시에 지금 4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재판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9년 6개월에 하나 저 종범이 9년 6개월 거의 뭐 나올 것 같은 게 하나 있고. 네. 이거 대장동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3가지가 있잖아요. 대장동, 백형동, 성남 FC. 네. 그다음 이제 뭐 위증교사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그 공무원 사적 이용과 횡령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기소가 안 됐습니다. 김혜경 씨랑도 그것도 사실상 재판이 공범일 5개 텐데 될 가능성이 있어. 5개가 또 될 수도 있고요. 피니 저희 그 트랙패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단 김혜경 씨에 대해서 150만 원이 선고가 돼서 근데 이게 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감사합니다. 그 대법원 판결은 이제 좀 금방금방 나오겠죠, 대변인님? 그렇죠. 이게 선거법 위반은 빨리 하라고. 이게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6개월, 네. 2심은 3개월, 마지막도 3개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어쨌든 1심을 워낙 길게 소상하게 했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 다툴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2심이 굉장히 빨라진대요. 대법원에서도 신속 재판 얘기를 하고 해서 네네. 2심은 그냥 별로 안 걸릴 거고 그럼 뭐 나머지는 법률심인데 그쵸. 이게 뭐 법률적으로 뭘 검토해.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 없다 상고기억이지 뭐. 그렇죠.